골목에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굵고 거칠게 마치 누군가의 오랜 울음처럼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빗물이 고인 골목 바닥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어립니다. 반듯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다가 잠깐 멈추었다가 또다시 비틀거리며 나아갑니다. 걸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힘겨운 그 발걸음이 이윽고 낡은 대문 하나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털썩 삶은 때로 가장 잔인한 시험지를 내밉니다. 우리가 평생 손끝 하나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면서 가장 믿었던 이들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요. 빗줄기가 굵어지는 이 저녁,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한 노인이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꼭 쥔 채로 딸아, 나 이제 갈 곳이 없다. 수백억 자산가였던 그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던 그 사람이 왜 하필 이 빗속에서 자식들 중 가장 가진 것 없는 막내딸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낡은 봉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편지 한 장, 지폐 몇 장, 그것이 전부인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오랜 무언가가 접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지난 세월이, 그리고 그가 끝내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합니다. 한때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그 곁에서 빛났고 그 빛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장면이 흑백으로 바래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꿈이었던 것처럼. 해가 지는 시각, 시장통 끝자락 낡은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TV도 라디오도 꺼진 채로 오직 벽시계의 추만이 째깍째깍 어딘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명자 씨는 소파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그 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는데 명자 씨의 눈은 그 어디에도 초점이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유리액자의 반사광만이 노인의 눈동자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을 뿐입니다. 장남 영식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등바디에는 기대지도 않은 채 몸의 무게를 소파 끝에만 싣고서 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손버릇인지 초조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언가를 다짐하는 것인지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둔 서류의 하얀 모서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 단어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걸 영식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환기 좀 시켜야지. 맨날 이래. 둘째 영미가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립니다. 파스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채취. 영미는 그것이 못 견디게 불편한 듯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거실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힙니다. 어머니를 향해 눈 한 번 맞추는 일 없이 명자 씨는 그 소리에 눈썹을 아주 잠깐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영정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엄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 영식이에요. 큰아들. 아이고, 배달 왔나 보네. 저기 평상에 두고 가요. 영식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위로 올라갑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엉뚱한 대답이 오히려 그에게는 신호였습니다. 역시나 하는 그 기괴한 안도감. 그 표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열린 창문 사이로 저녁 안개가 거실 바닥으로 느릿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명자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그러나 닫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공을 향해 손을 느릿하게 휘젓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비를 잡으려는 듯
혹은 안개를 손으로 붙들려는 듯 그 손끝의 움직임이 자식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이 거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종이야.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손가락에 인주 묻혀서 한 번만 꾹 누르면 돼요. 한 번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의 볼이 어머니의 손등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이 거실에 얼마나 오래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건지 손끝이 얼음처럼 굳어 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때 명자 씨의 눈꺼풀이 살며시 열립니다. 돈으로 보는 눈, 짐으로 보는 눈, 그리고 사람으로 보는 눈. 평생 시장통에서 사람을 읽어온 명자 씨는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세 사람이 이 저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그것을 삼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동자를 다시 흐릿하게 비워내면서 창문 사이로 안개가 더 짙게 밀려듭니다. 자식이 셋 모인 거실인데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도 안부를 묻는 눈빛도 없이 셋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주전자 끓는 소리가 납니다. 영미가 천장 모서리로 시선을 올렸다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장식장으로 내립니다.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툭툭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이 가구 되게 오래됐네. 언제 산 거야 이게. 우선 오늘 모인 건 엄마 건강 때문이야. 다들 알다시피 요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잖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양원 얘기하려고. 시설이라고 나쁜 게 아니야. 전문 인력이 있고 24시간 관리가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엄마한테 더 나은 환경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명자 씨는 그 단어를 가만히 되씹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논리적입니다. 마치 회사 회의실에서 안건을 발표하듯 이불 끝을 쥔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문제지 뭐. 1등급 시설은 한 달에 얼마야? 기본이 150에서 200. 간병인 따로 붙이면 추가로 7, 80은 더 나와. 그럼 셋이서 나눠야 하는 거야? 수진이도? 나눠야 하는 거 맞지. 근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야?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떡해. 오빠, 엄마 지금 저 방에 계셔.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 통장이나 인감도장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알아? 서류 정리를 미리 해둬야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으니까. 서류 정리? 재산 관련해서 정리 안 된 게 있으면 나중에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해. 미리 해두는 게 맞아. 통장, 인감도장, 서류 정리. 단어들이 방문을 통과해 명자 씨의 귀 안쪽으로 하나씩 박혀 들어옵니다. 비수처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침착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명자 씨의 눈이 천장을 향합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굳습니다. 표정이, 눈빛이, 숨소리까지. 저 도자기도 꽤 됐겠다. 거실 안에서 오가는 말들이 조금씩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시겠다는 말이 어느 순간 관리하겠다는 말이 되고 걱정된다는 말이 부담된다는 말로 미끄러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산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아직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방 안에 명자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불을 밀어내고 맨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차가운 장판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명자 씨는 그것을 느끼며 잠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거실은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방석도 제자리, 찻잔도 제자리.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군가 다녀갔다는 흔적은 있는데 누군가 있었다는 온기가 없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 남은 눌린 자국들만이 조금 전까지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안방은 다릅니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하고 낮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이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수진의 손은 거칩니다. 매일 뜨거운 국물을 다루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퇴근 후엔 이 방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는 손. 쉰 적이 없는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어머니의 이불 끝을 여미고 있습니다. 올라간 곳이 없나? 찬 기운이 들어간 틈은 없나? 소리 없이 꼼꼼하게. 엄마, 나야. 수진이. 수진은 압니다. 오늘 어머니의 눈이 어떤 날인지.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날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손을 잡아도 안쪽 어딘가에서 문이 잠겨 있는 것처럼 닿지 않는 날. 수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아직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차가워라 엄마. 왜 이렇게 차가워? 수진의 배 위에 어머니의 발이 놓입니다. 이불보다 따뜻한 것을 찾은 선택입니다. 어머니의 발등이 수진의 체온을 느리게 흡수합니다. 수진은 그 위에 두 손을 살며시 얹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습니다. 죽을 끓이는 일은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높이면 눌어붙고 너무 낮추면 퍼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저어줘야 합니다. 수지는 그 시간을 압니다. 몇 번을 끓였는지 세지도 않을 만큼. 엄마, 입 벌려봐. 맛있어. 내가 끓인 거야. 흘러내린 죽을 닦는 그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인상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닦습니다. 당연한 듯이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그게 수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말도 눈물도 아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수진아. 응, 엄마. 나야. 수진이. 영미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변명도 논리도 아닌 그냥 뭔가가. 수진의 입술이 꾹 다물어집니다. 실망을 삼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입꼬리를 올립니다. 괜찮아, 엄마. 나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보호받아야 할 딸이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가 바뀌었는지 수진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수진은 압니다. 이 손이 자신의 이름을 잊었어도 이 손이 수진을 키운 손이라는 것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수진은 울지 않습니다. 아직은. 오빠는 서리를 가져왔고 언니는 눈길을 거뒀습니다. 수진은 죽을 끓였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인지 수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이 사람 곁에서.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남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수진이 남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습니다. 골목에 내려앉은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요양원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섭니다. 소리 없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예약된 일처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거실에 모인 세 자식의 어깨가 각자의 방식으로 굳어 있습니다. 영식은 시계를 내려다보고 영미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봅니다. 수진만이 안방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가만히 쥐고 있습니다.
엄마, 차 왔어. 일어나야지. 짐은 어제 다 챙겨뒀잖아. 거기 가면 훨씬 편해. 밥도 주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엄마, 어머니를 위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게 다 엄마 생각해서라고. 굽어있던 허리가 펴집니다. 소리도 없이, 한마디도 없이 척추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 천천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무게로 멍하던 눈동자에 빛이 들어옵니다. 흐리던 것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맑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눈빛으로 명자 씨가 영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영식의 손이 멈춥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 다 엄마 좋으라고. 됐어. 단 2글자입니다. 그런데 거실의 공기가 뒤집힙니다. 그 목소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시장통에서 흥정하고 외상을 끊고 혼자 새 아이를 키워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영식이 한 발 물러섭니다. 영미의 팔짱이 풀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자 씨의 법률 대리인 최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변호사요? 이게 무슨...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종이 위의 활자들이 세 사람의 눈 안으로 차례로 들어갑니다. 영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영미의 입술이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어집니다. 이것은 김명자 씨가 지난달 새롭게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기존 유언장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 엄마를 위해서. 영식이 멈춥니다. 나 다 들었어. 통장이며 인감이며 서류 정리며 다. 엄마, 그게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지. 알아. 나쁜 마음이 아닌 거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나쁜 마음이 아니어도 나쁜 짓은 할 수 있더라고. 영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거실 안이 조용합니다. 요양원 차량은 아직도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가장 오래 침묵했던 사람이 지금 가장 똑바로 서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눈이 지금은 세 자식의 얼굴을 차례로 훑고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단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없습니다. 고생했다. 창밖에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늦게,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문 밖 요양원 차량의 엔진이 다시 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힘이 빠진 사람처럼 탁 하고, 그 소리 뒤로 골목의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던 자리, 분노가 오갔던 자리, 계산이 펼쳐졌던 자리,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숨소리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참아온 숨이란 이런 것입니다. 소리도 없이, 폼도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 명자 씨의 어깨가 낮아지고 굳었던 미간이 펴지고 꽉 다물렸던 입술이 비로소 느슨해집니다. 옆에 선 수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울지 않으려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명자 씨가 그 어깨를 감쌉니다. 말없이 그냥 팔을 뻗어 천천히. 어느 쪽이 어머니이고 어느 쪽이 딸인지 지금 이 순간은 구분이 없습니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 서로 뒤섞인 채 그냥 안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엄마, 이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 버리려다가 못 버렸어. 몇 번을.
비싼 거 많이 줬잖아. 오빠도 언니도. 근데 이상하지. 이게 제일 자주 생각나더라고. 값비싼 것들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기억도 흐릿합니다. 그런데 이 낡은 손수건은 서랍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수진의 표정이 차가운 손을 감싸던 그 온도가 천 조각에 베어 지금껏 여기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마음을 선택한 기준이 사실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진의 눈가가 다시 달아오릅니다. 이번엔 삼키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거실과 달리 마당은 그냥 열려 있습니다. 노을이 길게 드리워 있습니다. 붉고 낮은 햇빛이 마당 바닥을 물들이고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명자 씨가 그 빛 안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한참 동안 맛있겠다. 짜지 않냐? 맛봐봐. 나 오늘 간 잘 맞췄어. 그러네. 재산이 빠져나간 자리,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식탁 위에 국 한 그릇, 작은 웃음 하나, 그리고 사람.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도 서류도 번지르르한 말도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이 저녁에 남아있는 것. 명자 씨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오래된 무게가 내려놓인 표정이 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긴 세월이 끝나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사람의 얼굴. 창밖에 노을이 다집니다. 마당이 어스름에 잠깁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사연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